햇살처럼 반짝이는 오늘, 여러분의 통장도 기분도 빛나길 바라면서 문을 엽니다. 여기는 돈이 빛나는 낮에, 저는 송디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다. 요즘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시기에 이 말이 더 실감이 나죠. 특히 오늘은 투자자들이라면 누구나 주목해야 할 6월 FOMC를 앞두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화요일에 빛나는 분이죠. 하나증권 김도원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자도 타이밍이다. 두잇나우 김도원입니다. 네, FOMC가 이번 주 17일, 18일 예정돼 있잖아요. 네. 근데 FOMC는 항상 있는 건데 네. 왜 유독 이번 FOMC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걸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FOMC는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이고 1년에 8번 있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45일마다 한 번씩 있는데 분기 말, 그러니까 3, 6, 9, 12 분기 말에는 다양한 연준이 시장과 소통하는 채널들이 발표를 해요. 예를 들어서 경제전망 요약이라든지 아니면 다플렛, 점도표라든지 이번 6월 달 분기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동시에 발표된다라는 것에서 의미가 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FOMC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오늘 아침 모닝브리프에서도 발표하셨잖아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학자, 이코노미스트들은 분기 말이다 보니까 연준의 성장률 전망이라든지 물가 전망이 어떻게 될까 매우 관심사이고 또한 다플렛이라 그래서 19명의 연준 위원들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말에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일 것 같다. 하나하나 점을 찍거든요. 이런 것들을 매우 주목하는데 제가 재입사하면서 이코노미스트에서 주식 애널리스트로 피버팅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식 관점에서 FOMC를 바라보면 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도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준의 통화정책 프레임의 전환, 변화예요. 저 오늘 아침에 네네. 새로운 단어를 들었어요. 네. AIT, FIT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걸 전 오늘 사실 처음 들어보는데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통화정책 프레임이라는 거 2012년도 버냉키 의장 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미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금리와 인상과 인하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하겠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연준의 이중 책무 중에 하나,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이것을 우리는 듀얼 먼데이트라고 하는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꽤 문제없이 잘 왔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에 되다 보니까 당시 옐런 의장인데 너무나 미국도 재패니피케이션, 즉 일본화, 저금리가 팽배하다 보니까 통화정책의 운신의 폭이 너무 없다. 따라서 이제는 듀얼 먼데이트뿐만 아니고 과거와 현재 또한 미래를 감안해서 평균적으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바라보면서 통화정책을 꾸려보자. 그게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 즉 AIT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부터 미국의 연준은 AIT를 채택했거든요. 2020년부터 꼬리표로 달라붙는 게 뭐냐면 연준이 매우 신중하다. 웨이트 앤 시. 또한 우스갯소리로 파월은 항상 늦는다. 또한 한 2, 3년 동안의 파월의 트랜지토리, 물가는 일시적일 것이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AIT를 근본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나왔던 것이거든요. 연준 내부에서도 자구책이 참 많습니다. AIT를 계속해서 고수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이제는 저금리가 아니고 좀 더 고인플레이션, 고물가 시대로 전환됐는데 연준도 2020년도 저물가 시대에는 AIT가 유효했지만 이제는 그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검증, 즉 재검토가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직전에 열렸던 5월 FOMC 의사록을 보니까 연준 내부에서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즉 AIT에서 그럼 무엇으로 바꿀까라고 하면 1990년대부터 플렉서블한 인플레이션 타겟, 즉 FIT라는 것으로 회귀하자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AIT는 과거에 물가가 낮았으면 지금 좀 높다 하더라도 평균치를 보면 여전히 웨이트 앤 시, 기다리자. 지금이 물가가 높다 그래서 당장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은 지켜보자. 왜? 한 2, 3년 전에는 낮았으니까 평균적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변하는 최근의 매크로 환경에서 잘 적응을 못했었는데 이제 FIT로 바꾸면 어떤 일이냐? 평균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연간으로 봅니다. 연간 목표 2%보다 높으면 금리를 인상할 것이고 낮으면 금리를 인하할 것인데 최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둔화되고 낮아지고 있거든요. 관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 그렇다면 이퀄 FIT로 바뀌면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게 여담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와의 마찰이 꽤 이런 거잖아요. 트럼프, 파월이 금리를 낮춰야 된다. 파월, 우리 AIT를 놓고 보면 지금은 경거망동할 때가 아니다. 관세에 대한 불안감, 또구나 작금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라는 스탠스였다면 만약에 FIT로 바뀐다 그러면 파월의 의중을 따라하는 건 아니겠지만 좀 더 연준으로 하여금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고 그게 주식 관점에서는 금리 인하 이퀄 주가 상승으로 대변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의미에서 이번 6월 FOMC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필요시 즉각적인 금리 조정이 가능한 체계로 돌아가는지 이번 FOMC에서 지켜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게 이런 입장 변화가 네.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2017년도에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지명했던 파월 의장, 즉 연준 파월과 행정부의 트럼프의 조합이 2017년부터 시작됐거든요. 2025년 5월 회의까지 총 68번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를 제가 FOMC 열리기 전에 시장의 컨센서스가 어땠는지, 컨센서스라 하면 FOMC 열리기 전에 시장에서는 이번에 매파일 것 같다, 아니 비둘기일 것 같다, 여러 가지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것을 사전에 다 조사해봤어요. 그리고 FOMC가 끝나면 그 기대치에 부합했는지 아니면 바뀌었는지를 알아보니까 FOMC 바로 직전에 매파로 불안하다가 FOMC가 딱 끝났는데 생각보다 매파가 아니네, 오히려 비둘기였네 라고 하면 한국의 코스피, 미국의 S&P 전부 다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6월 FOMC를 앞두고 지금 현 시장에서 현 순간 글로벌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페드 와처들이 FOMC를 어떻게 보고 있냐? 매파적일 거다. 왜냐하면 연준이 신중하고 또한 이스라엘 공습으로 유가가 급등하지 않았느냐? 매파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 최근에 다양한 페이퍼들을 프리뷰를 보더라도 이번에 웨이트앤시 신중한 기조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한 발짝 뒤에서 보자고요. 더 근본적인 문제, 통화정책 프레임이 바뀐다면 이 매파였던 것이 비둘기로 해석될 개연성이 높다. 그렇다면 모두가 매파로 시작했다가 FOMC 끝나고 나서 비둘기로 바꿨었던 과거의 행태, 즉 주가에는 긍정적이다라고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좋을 수 있죠. 위험 자산 선호 측면에서 이번 6월 FOMC 소문난 잔치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실상 파월 의장의 입에서 통화정책 프레임의 변화가 있다. 물론 이 통화정책 프레임의 변화는 되게 아카데믹한 거잖아요. 따라서 미국 연준은 1년에 8번 FOMC 회의를 열리지만 8월 말에는 잭슨홀에서 심포지엄을 열려요. 학술 대회를. 그때 큰 의미에서 이러한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결과물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6월 FOMC, 또한 7월 FOMC, 8월 FOMC, 8월 잭슨홀까지 한 두세 번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이 시장의 컨센서스와 정반대로 바뀌는 컨센서스의 변화도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점도표 이야기도 했는데 네. 점도표는 어떤 걸 보는 게 좋을까요? 점도표요? 네. 그러니까 지난 3월 달, 그러니까 분기말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준은 점도표를 발표합니다. 지난 3월 달의 점도표는 올해 2번 정도 인하하겠다라는 게 점도표의 미디언 값, 즉 중위값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 2번이 한 번으로, 2번이 한 번으로 줄일 것이냐, 아니면 2번을 고수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런데 저는 그거는 이코노미스트의 영역이라고 보고요.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채권금리 아니면 달러 가치가 바뀔 테니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주식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통화정책의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냐 없냐의 유무가 훨씬 더 중요하다. 점도표는 편 아나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기존에 2회였는데 1회로 줄일 것이냐 아니면 2회로 고수할 것이냐가 관심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FOMC에서는 이 FIT 관련 언급 부분이랑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네.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네. 그리고 점도표 네. 이렇게 살펴보면 되는 걸까요? 네, 그 중에서도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통화정책 프레임의 변화, 2020년에 채택한 AIT 5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강산이 바뀌기 한 절반 정도지만 미국의 매크로 환경이 큰 패러다임 전환 속에 있기 때문에 연준이 통화정책 프레임을 AIT에서 FIT로 플렉서블한 인플레이션 타겟으로 바뀌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한국 시각으로 목요일 날 19일 새벽 3시 반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시작되는데 이때 파월의 입에서 기자회견에서 우리 통화정책 프레임을 바뀌려고 고민하고 있다, 재검토하고 있다, 그것은 플렉서블한, 즉 유연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단어가 수면 위로 부상한다면 주가에는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번 FOMC 기다리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네.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페이퍼의 제목이 주식 관점에서 바라본 6월 FOMC FIT로의 회기입니다. 익숙치 않죠? 용어가 AIT, FIT. 하지만 플렉서블한, 유연한
인플레이션 타겟 FIT가 이번 6월 FOMC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나올지가 최대의 관전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6월 FOMC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 짚어봤는데요. 예상된 위기 속에서 기회는 더 빛난다라는 말처럼 오늘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당신의 통장도 기분도 반짝이길 바라면서 돈이 빛나는 낮에 마치겠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반짝반짝 반짝반짝. 기억하시죠? 네. 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만나요.